네, 지난 연말 한 차례 연기되면서 계약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던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본계약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납입을 비롯해서 양사의 자료 교환까지 크고 작은 이견들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쌍용차의 이 새 주인 찾기가 참 오래 걸리고 참 순탄치가 않습니다. 매번 이번에도 그렇고요. 근데 일단 지난 연말에는 왜 연기가 됐었던 거고 오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계약부터 연기가 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네. 당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이 본 계약이 미뤄진 것은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 이 현 경영진과의 이견 탓이 컸습니다. 양사 연구진의 이 미팅 취소가 발단이 됐는데 이 에디슨 모터스는 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내세우면서 쌍용차의 하체 구조 등과 같은 이 연구 데이터를 요청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 쌍용차 내부에서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 다른 회사에 내줄 수 없다. 에디슨 모터스가 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것도 아니다. 라면서 반발이 거셌고요. 결국 계약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6일 이 서울회생법원의 중재로 이 양사가 만나서 이견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또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4시경에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급적 타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3시 17분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4시까지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단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같은 식구들 사이에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우리 핵심 기술 다른 회사에 줄 수 없어 막 이렇게 팽팽하게 맞설 만큼 그러면서 자료 주고받는 것도 미루고 본 계약까지 미뤄질 정도의 사안인가?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느 한쪽이 뭐 아쉽다라기보다는 이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네. 그만큼 이 한 기업의 인수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에디슨 모터스는 뭐 우리가 당연히 인수를 하는 상황에서 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 경영 정상화를 하려면 양사 연구진 이 협력이 중요하니 쌍용차의 뭐 하체 설계 도면이라든지 뭐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반대로 쌍용차 입장에서는 아직 물밑 작업 단계에서 온전히 회사를 인수한 것도 아닌데 핵심 기술을 주는 건 이 자칫 또 한 번 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즉 유출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쟁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었던 게 500억 운전자금이었는데 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랑 MOU를 체결할 때 5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에디슨 측이 제공한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본 계약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계약 연기는 사실 이 500억 운전자금도 한몫을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MOU 내용처럼 500억 빠르게 주는 대신 기술 공유하자 이거였고요. 네. 쌍용차는 경영 간섭이다, 그럴 수 없다 하니까 그럼 못 줘.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급적 타결을 이룬 모습인데요. 이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대표는 본 계약 후에 이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사전 협의 후에 사용하기로는 또 별도의 업무 협약을 또 체결할 예정이라고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출시되는 이 쌍용차의 전기 또는 내연기관차에 에디슨 모터스의 기술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인수라는 것 자체가 자금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돈을 어디서 얼마나 잘 끌어오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재무적 투자자의 굉장히 큰 축 담당했던 키스톤 PE가 빠졌죠 지금.
네, 맞습니다. 빠졌죠. 네. 네. 그래서 뭐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이 핵심은 바로 자금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살짝 삐걱였던 게 사실인데 재무투자자인 키스톤P가 빠지면서 투자금 약 1,050억 원 가량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키스톤P는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동력원에 대한 이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딜에 확신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에디슨 모터스는 투자에 더 적극적인 사모펀드 이 KCGI가 강성부 펀드라고 하죠. 네. 키스톤P 몫을 투자하고 또 지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일부 보도 내용들을 나온 걸 쭉 보니까 이 강성부 펀드가 단독 투자자로 나섰고 그래서 자금 조달 지분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바로 오늘 오전자 기사로 굉장히 빠르게 또 과정이 전개되는 또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다행인 건 기존 나머지 이 재무적 투자자, 즉 FI라고 하죠. FI 하나인 강성부 펀드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인수할 쌍용차 지분의 51%는 에디슨 모터스가 나머지 49%는 강성부 펀드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경우 약 3천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역시 또 글로벌 투자자에게 구두로 자금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다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쌍용차의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또 금융사에서 약 5천억 원 정도가 되는 운영자금을 추가로 빌린다는 당초 전략도 바뀌지 않는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쌍용차에 이미 금융부채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에서 강성부 펀드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담보대출을 밀어붙여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일단 인수할 때 자금 조달 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뭐 워낙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긴 하지만 네. 우선 결론만 놓고 보면 우여곡절 끝에라도 인수는 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네, 이 긴급 자금을 모을 만한 여력은 있어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인데요. 네. 또 이 본계약 이후 쌍용차가 인수 대금으로 이 채권자의 빚을 변제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기존 금융 부채 잔액은 일부 또 탕감이 됩니다. 아, 네. 이때 평택공장에 묶인 금융사의 담보 설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뭐 대출 여력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고 예. 또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투자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본 계약이 오늘 이제 잘 체결이 되더라도 남은 절차가 이제 또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이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물론 이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또 산을 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과제는 회생 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인데요. 네. 이 회생 계획안은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또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M&A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해외 채권단이 이 회생 계획을 반대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모쪼록 이 2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이 쌍용차 이 M&A가 또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해외 채권단이 회생 계획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혹시 지금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온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상당히 그래도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도 아니면 강성부 펀드 측에서도 구체화된 자료가 꽤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외 채권단 역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조금의 희망도 가져보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